높이 1192m의 팔공산은 대구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이자 국립공원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125제곱킬로미터,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은 5296종에 이르고요. 국보 2점과 보물 25점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30점을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백두대간의 주된 지맥인 태백산 줄기가 만들어낸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군위군, 경상북도 영천과 경산시, 칠곡군 경계에 형성되어 대구 북부를 병풍처럼 가리면서 팔공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팔공산맥은 가산에서 출발할 때 최고봉인 비로봉과 환성산을 거쳐 초래봉으로 이어진 고리처럼 둥근 환상형 산지입니다. 가산, 팔공산 비로봉, 환성산, 초래봉으로 연결되는 팔공산 백리산길을 앞글자를 따서 가팔 환초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무박 종주의 3대 산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공산은 약 6,500만 년 전 중생대에 땅속에 있던 뜨거운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생겨났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요. 또한 동화사와 은혜사, 부인사와 파괴사와 같은 천년 고찰과 갓바위와 장군바위, 왕건유적과 한티성지 등의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팔공산 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해 볼 때 문화자원은 두 번째로 많고 자연경관 자원은 7위,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수준으로 자연경관과 문화적 측면에서 모두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대구의 진산으로 신라시대 팔공산을 아버지처럼 여겨 아비 부자를 써서 부학이라고 했고요. 나라의 산 가운데 중심이 되는 큰 산이라 하여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학으로 불려온 민족의 영산입니다. 또한 신라시대부터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팔공산 곳곳에 나라의 안녕을 위한 천년 고찰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찰로 동화사와 은혜사, 부인사와 파괴사, 선본사와 환성사, 송림사와 북지장사, 관암사와 관음사, 인각사와 삼존석굴사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한반도의 버팀목으로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성지인데요. 거란의 침략을 불력으로 막아내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안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동화사에 사명대사 지휘 아래 성군 총사령부가 설치되었고요. 6.25 전쟁 때는 최후의 보루이자 반격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은 유명 인물들의 스토리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신라 김유신과 원효대사, 고려 왕건과 일현대사, 조선의 서거정과 태계 이황, 추사 김정희 관련 스토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큰 봉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천단이 있었던 최고봉인 비로봉이 있고요.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양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로 유명한 관봉이 있고요. 봉우리가 곡식에 볕단을 쌓은 것처럼 보인다는 노적봉이 있습니다. 또한 봉우리가 도장처럼 생긴 도장봉우리인 인봉이 있고요. 삿갓 모양과 닮은 삿갓봉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대구의 주요 관광지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버섯 요리와 산채 비빔밥, 팔공산 미나리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있고요. 산중에서 열렸던 스님들만의 장마당을 재현하는 팔공산 성시축제와
단풍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봄꽃과 실록의 여름, 붉게 물든 가을 단풍 등 계절색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팔공산 순환도로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유적지 및 명소로 경주 석굴암의 선례가 된다는 삼존석굴과 신순겸 장군 유적지, 천주교 한티 순교 성지,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가산산성, 광해군 태실 등이 있고요. 갓바위와 동화사, 파괴사와 팔공 스카이라인 방문객들을 위한 위락시설과 시민안전 테마파크와 방자 유기박물관 등의 특화된 문화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처럼 팔공산은 현 시대의 대구를 상징하는 진산입니다. 진산은 그 지역을 보호하고 상징하는 산을 말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교 교가 노랫말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팔공산 지명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팔공산과 어감이 비슷한 803 국번을 시청 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구시 심벌마크에도 팔공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명산이자 민족의 영산, 팔공산의 옛 이름은 공산이었습니다. 공산은 원래 꽁산으로 불렸는데요. 조류인 꽁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꽁은 경상도 사투리로 꽁으로 읽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에 전국 지명이 한자어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공산이 공산으로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팔공산 명칭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공산 이름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고려사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에는 꽁이 많아서 꽁치자를 써서 치산으로도 불렸는데요. 팔공산 북쪽 자락에 있는 치산계곡과 치산폭포, 치산리와 치산관광지 등의 지명에 꽁산, 치산의 유래가 남아 있습니다. 팔공산은 또 중악과 부악으로 불렸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는 하늘이나 산신의 제사를 모셨던 5개의 산을 두었는데요. 큰 산을 의미하는 악자를 써서 이를 특별히 오악이라 불렀습니다. 오악은 동악과 서악, 남악과 북악, 그리고 중악을 말합니다. 동악은 동쪽의 명산 토암산, 서악은 서쪽의 명산 계룡산, 남악은 남쪽의 명산 지리산, 북악은 북쪽의 명산 태백산, 그리고 중악은 팔공산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팔공산은 나라의 산 가운데 중심이 되는 큰 산이라 하여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악으로 불린 것입니다. 중악에 관한 내용은 삼국사기와 18세기 조선의 업지를 모은 여지도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공산은 대구 지역을 감싸는 대구의 진산으로 아버지 같은 산이라 여겨 아비 부자를 써서 부악으로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중악, 부악 또는 공산으로 불렸던 팔공산 명칭에 관한 기록은 15세기 말에 나타나는데요. 1497년 편찬된 김종직의 전필제 집에 팔공산 명칭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전필제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였던 김종직의 호인데요. 전필제집 제7권 10편에 수록된 한시에 팔공산하 불의 추, 팔공산 아래는 아직 가을이 아니로구나 라는 식구로 팔공산 지명이 나타납니다. 1530년 편찬된 신정 동국여지 성남 기록에도 팔공산 명칭이 나옵니다. 민족의 영산, 팔공산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하사 창건 당시 팔간자 설화와 관련된 설이 있습니다. 동하사를 세운 심지왕사가 미륵보살의 간자 중 팔간자를 받아와서 공산 동하사에 봉안했다고 하는데요. 팔간자가 봉안된 곳이라는 의미에서
공산을 팔공산으로 불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라 때 고승인 원효대사의 여덟제자가 공산으로 들어와서 득도했다고 해서 팔공산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팔공산이 8개 고을에 걸쳐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요. 팔공산에 큰 봉우리가 8개 있어서 팔공산이 됐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흥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4세기 말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북조의 전진과 남조의 동진 간에 비수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비수전투가 벌어진 곳에 팔공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비수전투에서 전진의 왕 부견과 공산전투에서 고려의 왕 왕건이 처참하게 진 것이 유사하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지명을 따와서 팔공산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실제 예전에는 중국으로부터 지명을 따온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유래는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벌어진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피하여 도주할 때 목숨 바쳐 싸워 순절한 왕건의 신복 8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팔공산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서기 927년 후삼국 시대에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왕 견훤과 공산 일대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른바 공산전투인데요. 공산전투는 왕건이 견훤에게 대패한 생애 최악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신순경을 비롯하여 김낙과 김철, 전의갑 형제와 전락, 호원보와 손행 등 8명의 장군들이 전사했는데요. 왕건을 탈출시키기 위해 신순겸이 왕의 전투복을 대신 입고 왕건인 척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 사이 왕건은 병사의 옷으로 바꿔 입은 채 어렵사리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전사한 8명의 고려 장군을 기려 원래 공산이었던 이름을 팔공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영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팔공산은 화강암 기반의 거대한 병풍처럼 우뚝 솟은 산으로 뛰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한 자연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이고요. 문화유산과 함께 자연 경관적 측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입니다. 1959년에는 국내 최초의 학생 등산대회인 제1회 전국 60km 극복 등행대회가 바로 팔공산에서 열렸는데요. 팔공산은 초창기 산악운동의 요람 역할을 한 한국의 명산입니다. 팔공산 자연생태에 관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 데이터를 비롯하여 대구가톨릭대 전용근 명예교수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재발견 플라자에서 사용한 자료 등을 참조했습니다. 팔공산에는 무수히 많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붉은 박쥐 등과 같은 멸종위기종 15종과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1호인 도동 척백나무 숲을 포함하여 약 5,300종가량의 야생생물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광주의 무등산 국립공원보다 종수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은 붉은 박쥐와 수달, 매 등 3종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은 담비와 하늘다람쥐, 큰 말똥가리 등 11종이 서식하고 있고요. 원앙과 황조롱이, 독수리와 소쩍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 야생동물도 11종이 살고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수려하고도 빼어난 지형이 능선을 따라 곳곳에 발달해 있는데요. 산봉우리 39개소를 비롯해서 기암 10개소와 계곡, 폭포 등이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 중에는
갑바위와 가산바위, 쌍거북바위와 장군바위 등 생김이 특이하고 희귀한 바위 경관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바위 경관들 중에는 불상 머리 위에 넓적한 바위를 갓처럼 얹은 모습을 한 갑바위가 있습니다. 보물 제431호로 지정된 갑바위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영험의 상징 장소로 여기는 명소인데요. 특히 대학 수학능력 입시철에는 그 인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한 모양으로 김유신 장군의 당금이라고 불리는 장군바위와 볕단 곡식을 쌓아놓은 것처럼 생긴 팔공산에서 가장 덩치가 큰 바위봉인 노적봉이 있습니다. 뾰족뾰족 솟아있는 벼랑바위들로 이루어져 마치 설악산의 공룡능선과 유사한 톱날바위와 큰 암석들이 병풍처럼 우뚝 늘어서 있는 병풍바위 등이 있고요. 아주 넓은 평평한 바위 위에 십자형의 균열선인 전리가 있는 가산바위와 은혜사 경내 연못가에 갑바위와 쌍벽을 이루는 기도처로 알려진 쌍거북바위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 계곡에는 크고 작은 폭포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물이 유난히 맑고 깨끗한 수태골 일대의 수태골 폭포와 은혜사 계곡의 장군 폭포가 있고요. 팔공산에 있는 폭포 중 가장 낙차가 크고 낙수가 풍부한 치산폭포가 있습니다. 치산폭포는 공산폭포, 선주암폭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귀한 개석이 계단 모양으로 이루어진 안흥폭포와 물소리가 마치 돌로 만든 종소리처럼 들린다는 명현폭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에는 큰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공산 최고봉은 해발 1192m의 비로봉인데요. 비로봉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천제단이 있었습니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양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해발 1167m인 동봉은 팔공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고요. 공식 명칭은 미타봉입니다. 팔공산의 세 번째 봉우리는 해발 1150m의 서봉인데요. 옛날에 삼성암이라는 절이 있던 봉우리라 하여 삼성봉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영험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갑바위가 있는 관봉이 있습니다. 관봉 꼭대기에 있는 팔공산 갑바위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약사열애불상입니다. 또 봉우리가 곡식 볕단을 모아 쌓은 무더기처럼 보인다는 노적봉이 있고요. 팔공산 케이블카가 있는 봉우리인 신림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도장처럼 생긴 도장바위 봉우리인 인봉이 있고요. 봉우리가 마치 삿갓 모양을 닮은 삿갓봉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또 많은 석굴이 존재하는데요. 오도암 원효굴, 불굴사 홍주암 원효굴, 중앙암 극락굴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의 아름다운 산길을 걷기 좋게 하기 위해 팔공산 올레길, 팔공산 둘레길, 팔공산 왕건길, 팔공산 녹색길 등과 같은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팔공산 올레길 4코스에 있는 평강동은 과거의 대구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는 유명한 사과마을입니다. 그중 1935년에 심어져 수령이 90년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령 홍옥 사과나무가 대구 사과마을에 있는데요. 열매를 따는 사과나무 중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과나무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팔공산은 통일신라시대 중학과 부학 등으로 불리며 국가 차원에서 숭배한 민족의 영산입니다. 팔공산은 국보 2점과 보물 25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등 수많은 지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하사와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를 비롯해 신라선덕여왕의 숙모전이 있는 부인사 등 천년사찰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팔공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독창적인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문자 그대로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팔공산 일대에 분포한 주요 문화유산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팔공산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자료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 전영권 명예교수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재발견 플라자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팔공산은 전국의 많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경주 석굴암보다도 조선연대가 앞선 군이 삼존 석굴과 같은 국보와 갑바위와 같은 보물 등 인지도가 높은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보유한 국보로는 군이 삼존 석굴과 은혜사 거주암 영산전이 있습니다. 국보 제109호인 삼존 석굴은 지상 6m 높이의 암벽을 뚫어 만든 인공 석굴 안에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군이 삼존 석굴은 경주 석굴암보다 100년 이상 일찍 창건된 것으로 석굴암의 모태이자 국내 석굴사원의 효시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은혜사 거주암 영산전은 국내에 현존하는 얼마 안 되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로 건축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해서 국보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영산전 내부는 석가모니 불과 500여 개의 나한상이 가득 차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보물로는 팔공산 관봉 석재열의 좌상과 동화사 마애열의 좌상, 송림사 5층 전탈이 있고요. 또 동화사 비로암의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과 3층 석답, 은혜사 운부암의 금동보살 좌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관봉 석조 열의 좌상은 갑바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갑바위는 거대한 돌에 조각된 약 6m 높이의 불상을 말합니다. 머리 위에 마치 갓 모양의 넓적한 돌이 있어서 갑바위 부처님으로 불립니다. 갑바위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영험의 상징 장소로 여기는 명소인데요. 입시철이 되면 합격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갈 길이 계속 이어져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사 유적 명소로 가산산성, 용암산성과 같은 산성과 신순겸 장군 유적지, 제천단, 한티 순교성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팔공산 관련 산성으로는 가산산성과 공산성, 용암산성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공산성은 팔공산 최고본인 비로봉 일대에 축조된 산성을 말합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중요하게 활용된 산성입니다. 그리고 가산산성은 조선시대에 축성한 성으로 중요한 군사기지 역할을 했던 성인데요. 내성, 중성, 외성 등 3중으로 축성된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쌓은 호국성입니다. 또 동구 도동에 삼국시대 때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용암산성이 있습니다. 용암산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의 중심지였는데요. 산성 내부에 의병들이 파서 마신 우물인 옥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팔공산 아래 지묘동에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평산신시 시조인 신순겸 장군은 고려를 건국한 개국 1등 공신인데요.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산전투에서 고려 왕건은 후백제 견훤에게 대패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왕의 투구와 갑옷으로 바꾸어 입고 왕건을 구하고 대신해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팔공산 아래 진효동에 신순겸 장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에는 돌을 원형으로 쌓아 만든 제천단이 있습니다. 팔공산 제천단은 통일신라 시대 산천의 제사를 지내던 모습을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는 1992년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 불상인
통일약사 대불이 있습니다. 높이 33m에 달하는 통일약사 대불 조성에는 총 5,000톤의 돌이 사용되었는데요. 통일약사 대불은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성취하여 민족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성된 불상입니다. 팔공산 자락에는 한티제라 불리는 높고 큰 고개가 있습니다. 깊은 산중에 있는 그곳에 조선 말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살던 피난처이자 순교지인 한티 성지가 있는데요. 순례자 성당과 대신학교 영성관, 피정의 집 등이 있는 한티 순교 성지는 국내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입니다. 또 안전체험 및 문화명소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방자유기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했던 2.18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안전테마파크인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방자유기박물관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문화유산인 방자유기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전문 박물관입니다. 방자유기는 구리와 주석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노쇠를 두들겨서 만드는 것인데요.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제일 큰 징이 있습니다. 또한 팔공산 일대에는 서당과 누정, 수백 년에 이르는 전통가옥이 오롯이 보존되어 있는 역사 전통 마을도 곳곳에 있는데요. 팔공산 자락에 소담스럽게 자리 잡은 군위 한반마을과 동구 둔산동 옥골마을 등이 있습니다. 한반마을은 야트막한 돌담길과 노란 산수유, 오래된 고택으로 유명한 군위 부기의 전통마을이고요. 팔공산 남쪽 아래 옥골마을은 대암 최동집과 백불암 최흥운의 경주 최씨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온 전통마을인데요. 대구 지방에 있는 조선시대 주택 중 가장 오래된 백불암 고택이 있는 전통마을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영산인 팔공산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많은 사찰과 암자, 불상과 부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세워지거나 통일신라 때 창건되어 천년의 역사를 훌쩍 넘긴 오래된 절을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국시대에 세워진 대표적인 사찰로 호국 불교의 상징인 동화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을 소장했던 부인사가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대표적인 절로 조선왕조의 원당으로 보호받은 파계사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 등이 팔공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갑바위 부처님으로 유명한 선본사, 5층 전탑이 있는 송림사가 있고요. 관암사와 관음사, 북지장사와 불굴사, 인각사와 삼존 석굴사 등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전국의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 산에 불교 조계종 본사를 두 군데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불교의 골간을 이루는 영남 불교의 중심 성지인 동화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는 삼국시대인 493년에 극달 화상이 창건했는데요. 그 뒤 통일신라 시대 심지왕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왕사가 중창을 할 때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절 주위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했다고 해서 오동나무 동자와 꽃필 화자를 써서 동화사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동화사는 팔공산 내에 비로암과 연불암 등 7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고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유정을 중심으로 성병 지휘소 역할을 하는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중심에 섰던 호국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동화사에는 국가가 보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신라 미내왕의 사리호가 나왔다고 전해지는 보물 제247호,
비로암 삼층석탑과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있고요. 봉황문 앞 절벽의 마애불 좌상, 아미타 회상도, 사명대사 유정과 보조국사 진우의 진영 등이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 불상으로 높이가 33m에 이르는 통일약사 열애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세워진 절로 부인사와 송림사가 있습니다. 팔공산 남쪽에 있는 부인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제27대 국왕이자 한국사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시대인 7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입니다.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보관한 절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부인사에는 신라 선덕여왕을 모신 숭모전이 있는데요. 해마다 선덕여왕을 기리는 숭모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인 544년에 세워진 천년고찰이자 벽돌로 만든 뛰어난 5층 전탑과 아름다운 사리기로 유명한 송림사가 있습니다. 팔공산 송림사 5층 전탑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보존된 몇 기 안 되는 전탑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전탑이라 보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림사는 전국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명부전과 석등을 보유한 천년사찰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스토리를 간직한 인각사가 있습니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인데요. 고려시대 이른 대사가 민족의 보물 삼국유사를 편찬한 사찰입니다. 또 군위군 북해면에 위치한 사찰로 경주 석굴암보다 100년 먼저 만들어진 삼존석굴을 보유한 삼존석굴사가 있습니다. 삼존석굴사는 경주 석굴암 조성에 영향을 준 국보 제109호 삼존석굴이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세워진 절로 은혜사와 파괴사 등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인 809년에 창건된 은혜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10교구 본사고요. 동화사와 더불어 팔공산을 대표하는 큰 절입니다. 은혜사에는 국보 제14호인 거조암 영산전과 보물 제1270호 괴불탱화, 500여 개의 나한상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고요.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된 편액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 인종의 태실을 봉안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또 파괴사는 통일신라기인 804년 팔공산 서쪽에 심지왕사가 창건한 절인데요. 파괴사라는 절 이름은 팔공산에서 흘러내려오는 9갈래의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사는 조선시대 숙종과 영조, 정조 등 왕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는 절로 왕실의 원당으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원당이란 왕실에서 복을 빌고 선왕의 명복도 빌었던 절을 말하는데요. 파괴사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도포 유물인 영조대왕의 도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에는 관암사와 관음사, 북지장사와 불굴사, 선본사 등과 같은 오래된 사찰이 더 있는데요. 이 중 관암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입니다. 팔공산 갓바위가 있는 관봉 아래에 있다고 하여 관암사라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팔공산 아래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1호인 도동 척백나무숲 인근에 있는 관음사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고요. 북지장사는 삼국시대 극달화상이 창건했다고 추정되는 오래된 사찰인데요. 보물 제805호로 지정된 지장전이 있습니다. 북지장사 가는 길은 팔공산 올레길 제1코스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푸른 숲길이 있는 걷기 좋은 올레길입니다. 또 통일신라 성녀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불굴사가 있는데요. 불굴사에는 원효대사와 김유신 장군이 수련했다는 원효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관봉 아래에 삼국시대 극달화상이 창건한 선본사가 있습니다. 선본사는 머리에 갓을 쓴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관리하는 사찰인데요.
열심히 기도하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말이 전해지는 갓바위입니다. 갓바위의 공식 명칭은 관봉 석조열의 좌상이고요. 서기 638년 삼국시대 말기에 조성된 약 6m 높이의 불상입니다. 선본사 갓바위는 오르내릴 때 있는 1365개의 갓바위 돌계단으로 유명합니다. 국립공원 팔공산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풍부하면서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공산 일대는 토속 신앙을 비롯해 유교와 불교, 가톨릭 등 각각 다른 이념을 가지는 다양한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특이한 장소성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팔공산은 통일신라시대 중앙으로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 정상에 제천단을 세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등 복을 비는 도교 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또 팔공산 곳곳에 김유신 장군이 기도하고 수련하면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기복이 전해집니다. 정상부가 아주 넓고 평평한 것으로 유명한 가산바위는 풍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터로 알려져 있고요. 은혜사 경내 연못과 쌍거북 바위는 팔공산 갓바위와 쌍벽을 이루는 기도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은 고대의 대표적 불국토라 불릴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많은 사찰과 암자, 불상과 부도 등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세워지거나 통일신라 때 창건되어 천년의 역사를 훌쩍 넘긴 오래된 고차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불교 문화유산으로 경주 석굴암보다 100년 이상 일찍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석굴암의 모태가 된 국보제 109호인 군위 삼존석굴이 있고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갓바위 부처님으로 유명한 보물제 431호 관봉 석조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한산에 불교 조교종 본사를 2군데나 보유한 아주 보기 드문 산입니다.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가 한산에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삼형대사 유정을 중심으로 성병 지휘소 역할을 하는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중심에 섰던 호국 불교로도 유명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국가 이념이었기 때문에 팔공산은 서원과 서당, 고택 등의 유교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 최초 서원인 영경서원을 비롯해 농현서당과 군위, 양산서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영경서원은 왕으로부터 편액과 토지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익서원인데요. 도동서원보다 먼저 세워진 영경서원은 대구 지역 인재양성의 산파 역할을 한 서원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소담스럽게 자리 잡은 유림의 전통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주택 중 가장 오래된 백불암 고택이 있는 경주 최씨 옥골마을이 있고요. 야트막한 돌담길과 노란 산수유, 오래된 고택으로 유명한 군위 부계의 한밤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선 후기 들어 유교적 이념과 대립되던 가톨릭이 유입되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팔공산 자락에는 한티제라 불리는 높고 큰 고개가 있는데요. 그곳 깊은 산중에는 박해를 피해 살던 피난처이자 순교지인 한티 순교성지가 있습니다. 한티 순교성지는 순례자 성당과 대신학교 영성관, 피정의 집 등이 있는 국내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이고요. 한티 가는 길은 한국의 산티아고 길로 불릴 정도로 잘 알려진 순례길입니다. 이처럼 팔공산 일대는 유, 불, 선과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문화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 공존을 상징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각 시대별 왕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과 깊은 인연을 가지면서 다양하고도 풍부한 인물 스토리를 안고 있는 산입니다. 신라 선덕여왕과 김유신, 원효대사, 고려 왕건과 일현대사,
조선시대 태계 이황과 산영대사 등 다채로운 인물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공산과 관련된 주요 역사 인물들을 압축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유산청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등을 참조했습니다. 먼저 각 시대별 왕들과의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팔공산은 신라 선덕여왕을 비롯해 고려 태조 왕건과 광종, 조선시대 영조 등 역대 왕들과 인연을 맺어온 곳인데요. 팔공산 부인사에는 신라 선덕여왕을 모신 숭모전이 있습니다. 해마다 선덕여왕을 기리는 숭모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부인사는 고려시대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보관한 절로 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신라 민해왕의 사리호가 나왔다고 전해지는 보물 제247호 동화사 비로암 삼청석탑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고려태조 왕건과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인 서기 927년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고려 왕건과 구백제 견훤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공산전투에서 크게 패한 왕건은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요. 신순겸과 김낙 등 8명의 장군들이 왕건을 지켰다고 해서 원래 공산이었던 이름에 8팔자를 붙여 팔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팔공산 일대에는 파군제, 지묘동, 나팔고개 등 고려 왕건과 관련한 역사적 유적과 지명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과 영조, 정조 등의 왕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면서 왕씨 일의 원당으로 지정된 사찰인 파계사가 있습니다. 원당이란 왕실에서 복을 빌고 선왕의 명복을 바랬던 절을 말하는데요. 18세기의 대표적인 도포 유물인 영조대왕의 도포가 팔공산 파계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팔공산은 조선 인종과 광해군의 태실을 봉안하고 있는데요.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팔공산은 역대 고성들의 수도처이자 태계 이황과 추사 김정희 등이 시를 짓고 글씨를 남겼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과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팔공산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수련처였고요. 원효, 설총, 의상 등과 같은 고성의 수도처였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대업 안수를 위해 팔공산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팔공산에는 이와 관련된 공간으로 장군바위와 장군수, 장군폭포 등이 있습니다. 장군바위는 산 정상부에 있는 바위가 마치 김유신 장군의 단검 같다고 하여 부르는 명칭이고요. 장군수는 화랑 시절 김유신이 수련할 때 즐겨 마신 물이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원효대사와 관련한 공간으로는 원효가 최초로 수도 정진을 하던 불굴사 원효굴과 오도암 청운대의 서당굴, 돌구멍 절인 중앙암의 극락굴 등이 있습니다. 불굴사는 원효대사가 수행한 사찰인데요. 불굴사에는 원효대사와 김유신 장군이 수련했다는 원효굴이 있습니다. 또 팔공산 정상부의 넓은 휴식 공간인 팔공산 하늘정원이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오도암과 아찔한 암벽에 위치한 원효굴을 포함한 원효 구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선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고 고려시대 일현대사가 삼국유사를 편찬한 인각사가 있습니다. 일현이 집필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없는 고대 역사와 설화, 문학을 두루 담은 민족의 보물입니다. 또 조선시대 대구 출신의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있습니다. 서거정은 팔공산에서 특히 경치가 좋은 8곳의 아름다움을 공산 팔경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대구 지역에서 풍경이 뛰어난 10곳을 한시 대구 시병으로 표현하여 대구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구 시병은 신정 동국 예지 성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592년 양력 5월 2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왜적은 침략한 지 8일 만인 양력 5월 30일에 대구 지역에 도달했는데요. 대구는 팔공산 부인사에서 정사철,
서사원, 손천울 등과 같은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유림들을 중심으로 의병, 공산, 의진군을 조직하여 외적에 대항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유정은 팔공산에서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팔공산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성병활동의 본거지였는데요. 팔공산 동화사에서 사명대사 유정은 성군을 지휘하는 본부를 두고 의병활동을 했습니다. 사명대사의 진영과 함께 성군을 지휘할 때 불었던 소라나팔, 4,500여 명의 밥을 담을 수 있는 큰 밥통인 비사리, 구시 등이 현재도 동화사에 남아 있습니다. 팔공사는 또 조선시대 유학자 서거정과 김시섭, 태계 이황과 추사 김정희 등과 같은 유림의 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창작한 매월당 김시섭이 있습니다. 김시섭은 팔공산을 바라보며 라는 뜻인 망공산이라는 한시를 얽기도 했는데요. 그 한시를 새긴 거대한 시비가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태계 이황도 팔공산과 인연이 있는데요. 태계는 팔공산 아래 영경동의 기묘한 바위인 화암을 시로 읊었습니다. 화암은 팔공산에서 발원한 동화천이 영경동 앞을 휘감아 도는 곳에 위치한 바위 절벽인데요. 대구 읍지에는 태계가 지은 한시 영경화암이 실려 있습니다. 화암 옆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영경서원은 태계 이황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이고요. 대구 지역의 최초 서원입니다. 명필 추사 김정희도 팔공산에 큰 흔적을 남겼는데요. 팔공산 은혜사 현판의 글씨 보하루, 은혜사, 불광 등의 3대 편액이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또 팔공산 기슭에 복사꽃이 많이 피는 마을로 유명한 용진마을이 있는데요. 용진마을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가 입지에 있습니다. 이처럼 팔공산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사들과 다채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지난한 세월을 함께 해온 역사 인물 스토리의 보고입니다. 서기 927년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 전투인데요. 그래서 팔공산 일대에는 고려 왕건과 관련한 역사적 유적과 지명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건 관련 지명은 팔공산 일대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요. 이러한 지명들은 후백제와 고려 간의 접전 지역과 왕건이 탈출하면서 들린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명산인 팔공산 명칭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중 왕건과 관련된 유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공산 전투에서 신순겸 장군을 비롯한 김낙과 김철, 전이갑과 전이갑, 전락, 그리고 호원보와 손행 장군 등 8명의 장군들이 왕건을 지켰다고 해서 원래 공산이었던 이름에 8팔자를 붙여 팔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팔공산의 유명 사찰인 동화사에서 이름을 딴 하천인 동화천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근처에 살레라 불리우는 순 우리말 지명이 있는데요. 화살로 가득 찬 하천이라는 의미로 한자로 전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왕건과 견훤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양 진영에서 쏜 화살이 너무 많아서 하천을 가득 메울 만큼 치열했던 공산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명입니다. 대구 북구의 동변동과 서변동 지역을 일컫는 지명인 무태가 있습니다. 무태의 지명 유래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왕건이 군사들에게 태만하지 말고 각별히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무태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래는 왕건 군대가 이곳을 지날 때 지역 주민들의 부지런함을 보고 태만한 자가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무태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또 영경동이 있는데요. 이 영경이라는 지명 또한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날 때 마을에서 책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영경동에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왕건과 견훤의 공산 전투를 지켜본 유일한 나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고개가 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한 왕건의 군대가 퇴각하고 있었는데요. 백제군의 진군 나팔 소리를 듣고 왕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나팔고개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팔고개를 넘으면 지묘동이 나옵니다. 지묘동의 지묘는 지혜로운 묘책이라는 뜻인데요. 신순겸 장군이 후백제군의 눈에 잘 띄는 왕건의 전투복을 입고 왕건인 척 싸우고 후백제군을 자신에게로 유인함으로써 왕건을 위기에서 구한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순겸이 죽음으로써 왕건을 구한 것인데요. 왕건은 신순겸이 전사했던 장소에 지묘사를 세웠습니다. 지묘동이라는 지명은 지묘사가 있던 동네라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팔공산 아래에 군대가 격파되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고개인 파군제가 있습니다. 고려군이 후백제군에게 크게 패한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 파군이고 지형적인 특성이 고개라서 파군제가 된 것입니다. 신순겸 장군 유적지 뒤편에 세모난 모습으로 봉우리가 우뚝한 산이 있는데 왕건의 탈출과 연관이 있는 왕산입니다. 왕건이 파군제 전투에서 패한 후 잠시 물러가서 몸을 수습하고 살아난 곳이라는 뜻에서 왕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을 계속하던 왕건은 동화사 뒤에 있는 연보람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보람 인근에 있는 집채만한 큰 바위를 보고 그 위에 앉았는데요. 도주하던 왕건이 퇴로를 궁리하면서 이 바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해서 1인석이라 불려집니다. 파군제를 넘어 탈출 중이던 왕건이 홀로 앉아 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바위인 독자암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왕건이 혼자 앉아 있었던 바위인 독자암 이름에서 유래된 도감서당이 있습니다. 왕건은 피신하던 중 팔공산 일대의 주능선인 초래봉에 올랐습니다. 초래봉은 왕건이 올라가 하늘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천의식 초래를 행한 봉우리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건이 견훤의 군대를 피해 동쪽으로 계속 탈출하던 중 잠시 몸을 숨긴 산봉우리인 돈지봉이 있습니다. 왕건은 사지를 탈출하여 안심 지역에 와서야 후백제군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 마음 놓고 안심했다는 데에서 현재 안심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팔공산 일대를 무사히 탈출한 왕건은 대구 앞산과 경북의 성주, 김천 지역을 거쳐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가 훗날 후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팔공산에는 왕건과 견훤 간의 공산 전투에서 유래된 스토리와 지명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왕건과 견훤의 팔공산 전투 전설을 배경으로 한 테마길인 팔공산 왕건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